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제가 하는 현장에는 절대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인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전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 조명에서 하면 손해보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코브에 관한 이야기요. 보통 우물천장이라고 하는데 제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쓴 책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014년도에 쓴 책인데 주거공간 건축 조명과 조명 시뮬레이션이란 책이에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국내 아파트 환경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천정고가 낮을 때 말이에요. 1300에서 2500 정도가 보통이에요. 그렇게 천정고가 낮을 때는 코브, 그러니까 우물천정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코브, 코니스, 밸런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여기 클릭을 하시면 예전에 제가 간접 조명 편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 용어를 좀 공부하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건축주분들이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제가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천정고가 낮을 때 코브에서 나오는 빛이 충분히 그 천정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흩뿌려져야 되는데 광원과 천정의 그 반사면과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빛이 가게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책에서도 유튜브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그걸 마치 공간의 치트키처럼 계속 쓰시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안내드린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웬만하면 하시지 말라는 것 때문에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천정 높이는 안 나오고 유행처럼 코브 천정을 막 쓰시다 보니까 배광을 억지로 조절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제가 하는 현장에는 절대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아요. 공간을 초기에 설계할 때 사선으로 코브의 그 광원을 배광으로 뽑아내는 거는 가급적이면 하시지 않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정해드릴게요. 천정 높이 3m 이하에서는 코브, 그러니까 우물천정 조명 안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과장해서 절대 안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 예전에 당구장에 가면 그런 거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세요? 300 이하 마세이 금지.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300 이하 마세이 금지처럼 천정 높이 3m 이하는 코브, 우물천장 조명 금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요지는 이런 거예요. 조명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코브나 이제 우물천정 조명을 대체할 만한 조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고민해서 하시면 해결책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접 조명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공간 전체가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가져가기는 해요. 근데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제가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수평, 수직, 입체적 요소라고 공간의 빛에 대한 요소를 구분한 게 있는데 정말 조명을 잘하고 싶거나 건축주께서도 인테리어사나 전문가를 만났을 때 요청을 하시려면 전 공부를 좀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아니면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을 찾아서 그분한테 그냥 다 맡기면 되겠죠. 그렇게 공간 전체를 간접 조명만으로 다 채워버리면 나른하고 이렇게 처지는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수면실을 설계하거나 정말 극도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명 기법을 저도 쓰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조명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다운라이트 계열하고 섞어서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실일등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접 조명 위주로 하니까 편하고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일실일등이라 그래서 그 직부등 뭐 거실 8평형, 안방 6평형 조명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또 하나의 일실일등 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간접 조명만으로. 그러니까 간접 조명 대비 직접 조명의 비율은 6대4나 7대3 이 정도로 골고루 같이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요. 스칼랍 현상. 대왕족의 그 껍질이 이렇게 문양 생기잖아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그렇게 조명에 의해서 그 빛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렇게 박쥐날개처럼 막 생기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조명의 전문가 집단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NG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 게 생기냐면 그렇게 벽을 밝히기 위한 간접 조명 기법, 그 다음에 다운라이트 종류, 조명의 배광 이런 걸 모두 이해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특히 다운라이트 계열에서 무리하게 조명기구를 배광이 좁은 것들을 벽에다 가까이 붙이게 되면
분명히 그런 현상이 생기죠. 물론 배광이 넓어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적절하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해결하는 여러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문가하고 상담하면서 직접 풀어가시길 바래요. 그 배광 각도라든가 조명을 벽에서 이격하는 거리, 그다음에 조명 사이의 거리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연구소 조명 장비에 한해서도 굉장히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조절해서 맞춰요. 저는 국제조명디자이너협회 IALD의 프로페셔널 멤버거든요. 근데 IALD 회의에 가면 이런 건 너무 기본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요. 스칼라 현상이 있다는 것 자체는 건축가가 만든 작품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코브, 코니스, 밸런스, 간접 조명이라든가 스칼라 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되어 있고 노하우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비도 전문 조명 장비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공 전에 조명 평면이나 만들어진 뭐 조명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면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명은 사람을 위한 빛의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